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인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정치학도 잘 안 하고 그나마 하는 파트가 행정학의 아주 말초적인 파트예요. 자,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차원이 돼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옛날 유튜브를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협론이라고 위협이 나와요. 두 개가 다른데 실은 이렇습니다. 재난 자체는 위험이에요, 위협이에요? 재난 그 자체는 위험이 맞아요. 근데 재난 대응을 잘못하는 순간 위협이 돼요. 어떤 문제냐? 자, 그러니까 재난 대응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위험이었던 게 위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난 관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세 단계예요. 예방, 대응, 처리예요. 그냥 예방, 대응, 처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더 추가되는데 최근에 이후에는 이제 이거를 추가를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리페어드니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라는 단계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해빌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 회복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재부흥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약간 그건 좀 애매하고 저는 회복이 맞는 것 같아서 번역상 리커버리를 저는 이제 처리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디제스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방은 경감이에요. 기본적으로 재난이 벌어졌을 때 문제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고 재난이 벌어졌을 상황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대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재난 처리는 뭐냐면 그거 재난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인데 사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왜냐면 아까 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게 있죠. 일단 자연재난을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할까요? 언설트니티가 너무 극단적이죠? 정답이에요. 애당초 예방 자체는 좀 힘들어요. 예방 자체는 힘들고 이게 있어. 자, 이게 사실은 뭘로 가냐면 자연재난을 미룬 이유는 사실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왜 인적재난은 다루냐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안 하면 자연재난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재도 사실은 발생한 사고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인재도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재난을 잘 처리한다. 자,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감당 못하는 애들이 관동대진이 벌어지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인적 재난을 잘 다뤄야만이 사실 자연재난도 잘 다룰 수 있고 이것마저도 예방도 아까 말한 세 가지 조치 있잖아요. 예방, 대응, 처리인데 이것도 잘 못하면 자연재해는 사실은 뭘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재난의 문제를 다루고 다른 문제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났어요. 자, 이게 왜 너무 많이 났다는 게 보여드릴게요. 뭔 말인지. 자, 일단 인적 재난의 문제를 효과 중심 기반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정치와 정책 효능감이 다 망가져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하나 망하면은 문제가 나요. 쉽게 말하면 뭐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니 4만 달러가 넘어니 해도 사고 막 캉 터지면 모든 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반복이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회 신뢰도가 다 떨어져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하죠. 사실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1945년 이후에 20명 이상 죽은 사고를 쭉 배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네. 이렇게 많아. 20명 이상 죽은 사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했어요. 야, 이거 너무한다. 일단 좀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1인당 8,000불을 찍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얘기해보겠다. 자, 이게 보통 왜냐면 1인당 8,000불인데 민주화랑 같이 간 시제예요, 사실 저 시간. 그래서 우린 그것도 하겠다. 그래서 줄여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명짜리 사고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줄이자. 일단 50명짜리 사고로 줄이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랜드 사고 그 현장이에요. 시랜드 사고 현장이고 오른쪽 인어 어딜까요? 화재인가 이게? 폭발 사고. 네, 이 사고는 심지어 아까 그 표에도 없어요. 왜냐면 사망자가 17인가 그래요. 근데 부상자가 200명 났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100명이 넘게 났어요, 부상자가.
가스 폭발 뭐. 마을인가? 저희가 아현동입니다. 에? 아현동 저번에- 가스 폭발 사고예요 이게. 이 사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 가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사고는 대부분 사고의 전조도 있어요. 심지어 아현동에서 이제 아직도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뭔데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추정은 이래 노숙자들이 아마 불을 피다가 노숙자나 빈민촌에서 불을 피다가 빵 한 거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알면 아현동 자이자리입니다. 아. 보면 알지만 그 자이 옆으로 아파트들 좀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저런 주택가 남아 있잖아요. 그 주택가랑 같은 주택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로 나서 이제 그 땅이 이제 되게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성수대교도 50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자가.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사고 모두 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망친 사고들이에요. 멀쩡한 다리 갑자기 부러지면. 그리고 애들을 데려간 그 수련회장에서 어른들만 살아나오면 골 때리죠 이게 진짜. 그리고 멀쩡했던 저 아무리 빈민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가스 폭발해서 저희가 다 날아간다? 저 사고 났을 때 17명 죽었다 그랬을 때 저는 야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주옥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기억에 있는 사고부터 얘기하면 저 무궁화호 열차전부터 시작해요. 이거요? 네, 그 사건부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고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도 95년에도 있는. 네, 사람들이 그걸 잊어요. 왜냐면 저 뒤에 대구 지하철 저 화재 사건 때문에 이거 있는데 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도 무지막지하게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 87년도 사건은 858. 네, 칼기. 네, 저 김현희 김현희 사건인데 이 사건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완전. 아니요, 항공안전도 그렇다 치는데 최근에 저거 기체 발견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기체 발견됐어요. 동체가 미얀마 앞바다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어요. 대구 MBC가 취재 가서 봤는데 그때 저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진위 여부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김현희 씨가 진범이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진범이라 했는데 김현희 씨 증언 중에 이상한 파트가 있었어요. 뭔 문제냐? 그 정도 폭약이면 비행기가 안 터져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폭약을 얼마 준비했고 이걸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현희 씨 이 스포커 사건에서 진위를 가장 의심하게 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김현희 씨가 내가 누구다를 지목해서 그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폭약형이면 이게 안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있었죠. 충분하지 않아도 비행기에 구멍이 나면 아까처럼 유압장치에 구멍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꼬라박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났냐 그래서 동체가 어느 정도 남아있냐 했는데 발견된 건 동체가 좀 남아있어요. 수중 촬영을 한 결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랬을 가능성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게 공중 폭발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만약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을 했으면 유품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거고 만약 그랬다라면 이 대응은 전부 다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저기 사할린에서 소련 전투기가 비행기 터트린 사고랑 그 사건도 심지어 유품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본 홋카이도로 휩쓸려 들어왔으니까 그게. 근데 이것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그거 한번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건도 사실은 저거는 사건의 예방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대응과 처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로 좀 지금의 얘기를 봐서 얘기해보면